사관원 사원부는 임금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곳인데 억울한 패비윤씨 보기는 정당한 것이고 이것을 상소한 두 신하를 벌하는 것은 사관원 사원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니 사관원 사원부 모든 대신들을 자르든지 자신을 자르든지 중종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중종은 이 말단 신하의 논리에 감탄합니다. 이 신하의 이름은 조광조입니다. 중종의 고난, 모사와 갑자사화로 힘을 잃은 살인세력. 그 결과 연산군은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다 중종 반정으로 유배된 뒤 강화 교동도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합니다. 진성대군에서 갑자기 왕이 된 중종. 당연히 중종을 왕으로 만든 후궁구 대신들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종은 언제든 신하들이 자신도 왕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구독! 결국 자신의 조강지처가 연산군 처남의 딸이어서 중종이 왕이 되고 일주일 만에 왕비에서 쫓겨납니다. 이 왕비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짧은 재위기간 7일의 기록을 가진 단경왕후 패비 신씨입니다. 중종이 경회로에서 인왕선 아래에 사는 패비 신씨를 그리워하자 패비 신씨는 자신의 치마를 인왕산 바위에 펼쳐놓아 중종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바위를 치마바위라고 부릅니다. 조광조와의 만남. 사관원은 왕과 신하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 논의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곳입니다. 왕의 어떤 명령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곳이지요. 중종은 나라가 어수선하여 사관원 신하들에게 원하는 바를 상소로 올리라고 명합니다. 이때 두 신하가 패비 신씨는 죄가 없으니 다시 복위시켜야 한다고 상소를 올립니다. 중종은 상소를 보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두려워해 두 신하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며 유배를 보냅니다. 사관원과 사원부 훈구파 대신들은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도주미로 생각하여 두 신하를 처벌할 것을 중종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사관원에서 가장 낮은 종육품 정원이라는 벼슬의 말단 신하가 엄청난 상소를 올립니다. 사관원 사원부는 임금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곳인데 억울한 패비윤씨 보기는 정당한 것이고 이것을 상소한 두 신하를 벌하는 것은 사관원 사원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니 사관원 사원부 모든 대신들을 자르든지 자신을 자르든지 중종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중종은 이 말단 신하의 논리에 감탄합니다. 이 신하의 이름은 조광조입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훈구파를 견제할 최고의 카드로 여깁니다. 조광조 어린 시절, 연산군이 모사를 일으켰을 때 부관참시를 당한 김종직의 제자 중에는 김굉필이라는 성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김굉필은 김종직의 제자였기 때문에 모사 당시 평안북도 회천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곳에서 어린 조광조를 만나 성리학을 가르칩니다. 그 후 김굉필은 갑자사화 때 사약을 받아 죽었고 후에 광해군 때 동방 18연에 올라갑니다. 조광조는 이렇듯 김굉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성리학의 영향으로 불꽃처럼 개혁을 시작합니다. 조광조 개혁. 조선 성리학의 시족격으로 칭송받는 정몽주, 사육신의 성삼문 박팽년, 그리고 조광조의 스승 김굉필. 조광조는 이들을 문묘에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묘에 배양되는 인물들은 학문적 업적이 뚜렷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살인들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훈구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종 그리고 훈구파와 살인파는 정몽주를 문묘에 배양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합니다. 좋아요! 어찌됐든 성리학의 어른 정몽주를 배양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현량과 실시. 훈구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조광조는 중종에게 경연에 참여할 대신들을 과거 시험이 아닌 추천으로 뽑자고 제안합니다. 조광조는 개혁을 하려면 자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과거 시험에 합격해 승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량과로 인해 많은 수의 조광조 사람들이 높은 관직으로 들어옵니다.
중종도 훈구파를 견제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격서 폐지. 태조 이성계는 도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도교의 제사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조정의 관습이었고 그 도교의 제사를 관리하던 곳이 소격서였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성리학이 조선에 확실히 자리 잡으려면 도교 같은 미신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격서를 없애자고 주장했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오랜 관습이라 주장한 중종과 마찰을 일으켰지만 조광조는 끝내 소격서를 없애는 데 성공합니다. 향약. 훈구 대신들과 연결된 지방 관리들의 부패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지방의 사림들이 각 지역의 처벌권을 갖게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지방자치 규약으로 향약을 만들어 사림들의 권위를 세우고 정부 관리의 횡포를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위훈 삭제. 중종 반정 당시 공신으로 뽑힌 사람들은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가 공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조광조는 반정 공신을 다수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걸림돌인 훈구파를 정리할 목적이 강한 주장이었죠. 조광조는 중종에게 공신 117명 중 상당수를 공신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종이 반발한 끝에 조광조의 고수로 76명의 공신이 자격을 박탈합니다. 기묘사화. 중종의 목적은 훈구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조광조의 목적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사림 중심의 왕도 정치가 목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었던 중종과 조광조. 조광조의 숨쉴 틈 없는 개혁 요구는 중종을 질리게 만들었고 결국 중종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의 위훈삭제 사건으로 조광조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519년 11월 15일 밤 평소 굳게 닫혀있던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으로 반정 공신들이 조용히 들어와 중종의 어명하에 조광조 일당을 제거합니다. 조광조는 바로 전라도 화순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습니다. 조광조가 죽고 나서 조선의 사림들은 초야에 묻혀 더욱 학문에 정진하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성리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조선은 성리학 사림들의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광조는 사약을 먹기 전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임금을 어버이같이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같이 하여도다. 밝고 밝은 햇빛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으니 거짓 없는 내 마음을 후원하게 비춰주리라.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